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둔덕에 대해서 규정대로 설치했다면서도 오늘부터 전국 공항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조금 전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여수공항의 경우 무안보다 더 단단한 구조물이 설치돼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성벽처럼 보이는 높이 4m의 둔덕, 여수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입니다. 흙더미 위로 단단한 콘크리트가 로컬라이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높이 2m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보다 더 크고 단단한 받침대인 겁니다. 공항 반대편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지상에 매립된 형식으로 모습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여수공항 로컬라이저도 무안의 사례처럼 2년 전 개선 사업을 통해 30cm의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큰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는 로컬라이저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현재까지 국토부는 단단한 로컬라이저가 여수공항과 포항 경주공항 등이 있다고 했지만 전국에서 몇 군데나 몇 개의 콘크리트 로컬라이저가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정확히 한번 실측도 좀 해보고 전체 상황을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혼선이 적지 않겠나. 여수공항은 제주와 김포만 오가는 국내선 공항입니다. 활주로는 전국에서도 울산 다음으로 가장 짧은데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이 운항 중입니다.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지난해에만 153억 원 적자로 열악한 재정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방공항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m짜리 둔덕이 여수공항에 있잖아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고 감독하는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의 전문성, 이런 것들의 문제이지. 국토부는 여수공항을 포함해 오는 8일까지 지방공항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조사로 지방공항의 위험 요인이 새롭게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뒤 유족들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 비방이 SNS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 앞에 슬픔과 고통을 나누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극우 사이트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게시물입니다. 충격이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이 사고와 관련 없는 민주당 당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거리낌 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참사를 발판 삼아 한자리를 해먹어 보려 한다. 민주당을 비방하는 표현까지 등장시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유가족들의 사진까지 게시했습니다. 이 페이스북 담벼락에는 난데없이 전라도와 유가족 욕설 등 지역 비하와 혐오, 차별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유가족 대표의 자녀가 자신의 SNS를 통해 작은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다. 가짜 유가족은 사실이 아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거짓 뉴스가 퍼졌는지 답답하다라며 울분에 찬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 대한 조롱글이 게시됐습니다. 이번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20대 아들이 구호 텐트에서 국가고시를 준비한다는 기사에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내부 폭로가 터져나온 겁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조롱과 비방이 떠돌고 있는 데다 현장에서 유가족 행세를 하는 자들이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의 유가족이 아니고 유가족 행세를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 정말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 인력 동원해서 다 잡아낼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가족 법률지원단은 왜곡 대응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채증한 뒤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수일 내로 고소고발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12구 참사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참사 때마다 이어지는 유가족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조롱 등 가짜 뉴스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중에는 조종사 등 제주항공 소속 승무원 4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을 추모하는 마음들도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1차 착륙에 실패한 뒤 비정상적인 복행 궤도를 거쳐 동체 착륙을 선택한 사고 여객기. 랜딩 기어조차 내리지 못한 기체는 좌우로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안간힘이 느껴질 만큼 착륙을 위해 수평을 유지하려는 기체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조종사의 입장으로 보면은 빨리 비행기를 지상으로 내리는 게 급선무였겠죠. 그리고 가령 엔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내에 연기도 들어올 수 있고 매캐한 냄새가 들어와가지고 화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수 있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참사 현장의 손편지들. 수북이 쌓여가는 추모의 글 사이에는 승무원들을 추모하는 편지들도 놓여 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는 상냥하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남겼습니다. 참사 현장이 한눈에 보이는 철조망. 마지막까지 외롭게 사투를 벌였을 동생을 그리며 살아남은 형은 짧지만 긴 여운을 간직한 글에 아픈 마음을 새겼습니다. 정말 가슴이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정말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님이 아닌가. 그렇게.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썼을 그 마음이 참 애처롭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비행이 끝나고 참았던 눈물을 흘린다며 동료들의 마지막이 존중되길 바란다는 현직 승무원의 추모글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조종사 단체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심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며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경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까지 분투하다 승객들과 함께 떠난 승무원들의 애도하는 추모 글들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연초부터 지역 정치권도 어수선합니다. 현직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에 대한 재판과 수사, 당선 무효 결정에 따른 재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최근 당 지침을 어기고 미국행에 나섰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김문수 의원. 총선을 앞둔 지난해 초에는 자신의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여론을 왜곡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근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9일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차량과 숙소를 불법적으로 후원받았다는 건데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돼 현재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의원은 의원직 상실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보당 소속의 유영갑 순천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업체 관계자에게 9,9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병배 의원에 대해서는 올해 초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과 고흥에서는 오는 4월 2일 예정된 재선거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용식 시의원과 신건호 군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 결정으로 다시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두 지역에서 각각 6명이 민주당 후보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물밑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양에서는 진보당 후보도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자체들이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등 각 시군과 주요 기관 단체들은 오늘 시무식을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한편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와 현안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수 MBC도 당사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지역 밀착형 보도와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전남 동부권 대표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희망 나눔 캠페인의 모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기부에도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500원, 1,000원이 모여 250만 원이 됐습니다. 여수 중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눔 장터로 얻은 수익금입니다. 소라면에 전해진 250만 원 중 150만 원은 장학금으로 나머지는 마을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부한 걸로 불우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럽고 대견한 것 같습니다. 연말을 맞아 기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랑의 온도탑은 따뜻하지 못합니다. 전남의 희망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84억 원, 나눔 온도는 74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억 원, 22도 이상 떨어집니다. 특히 개인 기부가 많이 줄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신규 고액 기부자도 6명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입니다. 불경기에 12.3 내란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덩달아 기부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국도 집어넣기도 힘든데 어떻게 기부가 되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먹고 들어 노나무 걸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나라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랑의 온도탑 모금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각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남 사랑의 열매 접수처를 통해 마음을 나누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샵 9004번으로 문자를 보내면 2,000원씩 기부됩니다.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한 겨울의 한복판. 이웃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대학교의 2025학년 수시 모집 등록률이 88.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4%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호남 지역 4년제 국립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순천대는 교육부 주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이후 3대 특화 분야 중심의 모집을 통해 등록률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내일까지 이뤄지고 총 22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지역주택조합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토지 매입 지연이나 건축 규모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입비 반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은강교회 최송자 목사 외 성도 일동 209만 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173만 원, 여수시 관기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동 171만 7,300원, 진남여자중학교 학생 일동 150만 원, 전남 테크노파크 기업진흥본부 145만 원, 순천시 연양동 동성아파트 주민 일동 131만 8,580원, 순천시 연양동 대주파크빌 주민 일동 109만 2,830원, 광양시 다합초등학교 학생 교직원 일동 60만 원, 웅천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일동 37만 4,600원, 여수시 율촌중학교 학생 일동 36만 원, 여수소방서 시여성의용소방대 대원 일동 30만 원, 이순신 안경 충무점 웅천점 대표 안경사 서금일 30만 원, 여수시 여서금호타운 주민 일동 20만 원, 여수 정형외과의원 간호사 및 환자 일동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화련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국동 경도매점 손님 일동 13만 원, 고흥군 복례면 쑥선마을 주민 일동 12만 원, 고흥군 복례면 교동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광양시 중마동 스위트엠 르네상스 아파트 백수희 10만 원, 순천시 명장 진국 설렁탕 대표 김양규 10만 원, 왕조 일동 조례주공 5단지 아파트 503동 주민 일동 10만 원, 여수시 봉산경로당 이문옥 10만 원, 여수시 봉산동 강문영 5만 원, 박양종 5만 원, 진영탕 윤영창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고흥에서 열린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에 2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열린 특별전은 천화백의 고향인 고흥에서 열린 전국 유일의 단독 전시로 채색화와 드로잉 등 모두 160점의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고흥구는 천경자 예술길 지정과 생가 복원, 기념관 설립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이 1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관내 제조업체 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75로 2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또 지난해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58.3%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꼽은 경제 위협 요인으로는 양극화 심화가 전체의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물가 변동성 확대와 건설, 부동산 시장 위축, 가계부채 심화 등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17호의 청년 임대주택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25호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4월까지 입주 신청을 받아 입주자를 선정한 다음 5월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연령,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3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시술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과 방문 상담도 제공합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의 난임 환자는 6,500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난임 시술비 등 지원을 통해 해마다 20%에서 30%의 임신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